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이 삼성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고 수사는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건데 양쪽에서 다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이나 인사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원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이걸 핑계로 해서 봐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설이 곧 다가와서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예, 어색하진 않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법원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공동 참여연대 그리고 국회의원 40명 넘게 공동 성명 발표하셨어요. 예. 재판이 우려가 된다는 건데 뭐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 예. 계실 텐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 예. 이미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고 예. 이번에 파기환송된 그 법정에서는 이제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형량은 지금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년 이상을 실형을 살아야 되는 중죄인 네.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재판부가 미국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기업 내에 준법 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양형에 참고할게. 네. 그래서 죄를 좀 깎아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재판이냐 거래냐. 네. 이런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양형 기준이 왜 대한민국에서 언급이 되냐. 네. 이런 얘기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피해를 본 건 삼성전자 네. 쪽인데 가해자인 이재용의 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준법감시기구를 만드는 일로 왜 가해자인 이재용이 덕을 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또 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나 그 재벌 총수들처럼 돈 가지고 모든 권력을 주물럭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법과 제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 이걸 다 피해 나가고 특혜를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지금 국민들 앞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려 43명이나 나서서 이 연서명을 했고요. 이 성명에 또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검사 이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네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도둑맞은 집에 방범 장치. 네네. 세스코인가요? 세콤인가요? 세콤. 예, 그걸 설치한다고 도둑놈한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이제 재판부도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 국민 경제를 위해서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그거를 양형에 참고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기업에 좋게 해석을 하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회를 주고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사의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 근대적인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바로 기업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 있지. 네.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건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 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 이유로 본인에겐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연인이 그 시장 질서를 유린할 경우에는 2배, 3배로 더 처벌을 하고요. 네. 그냥 법인인 기업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양형에 참고하고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느닷없이 이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가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횡령을 한 돈을 가져가고 자기 이익을 취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구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재판을 받는 거는 이재용 개인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용 재판에 삼성전자 법무팀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도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채용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누구 돈이냐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고 이 돈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은 사실은 주주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데 그 삼성전자가 배임과 횡령을 당한 건데 그 회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지고서 이재용 회장한테 이익을 주면 말이 안 돼요.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회적으로 뭐 여론들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고려를 하겠죠.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검찰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혹은 삼성물산 합병 뭐 연결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다 같이 연결되죠.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통과가 됐어요. 직제 개편이 통과가 되고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웬일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나 삼성한테 이렇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 이러면서 1년 전부터 쭉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검찰의 직제 개혁이 개편이 벌어지면서 이 부서가 없어진다. 반부패 사부죠. 반부패 사부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공판부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검찰 조직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수사를 사실 이게 좀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파야 되는 수사라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된 수사인데 이거를 해오던 팀이 해체되거나 이것을 해오던 팀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데 되게 중요한 상징인 총수에 대한 수사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인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던 수사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할까?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 건 검찰 개혁이고, 그렇죠. 또 민생 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직제 개편이지. 재벌 총수의 이 부당한 기업 지배와 시장 질서 유린이라고 하는 중대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봐주게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 차원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제 개편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를 하는 하던 분들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든 아니면 그 수사 전담팀으로 그 관련자들을 수사를 해오던 분들을 인사발령을 내서 그리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삼성 관련 수사에 적절한 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인사가 이제 뭐 사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인사가 만약에 수사의 어떤 연속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진행이 된다. 이러면은 박용진 의원께서는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자꾸 이런 일은 목소리 내는 건 절 시키시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직제 개편은 직제 개편 그리고 삼성 수사는 삼성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1년 동안 쭉 파오고 이렇게 해왔던 거를 또 다시 검토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 지금 삼성 관련자들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들 곧 저기 다 날아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가 거기 왜 가지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의 마무리를 좀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고 그 사장급들과 최종 결정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인데 그거는 좀 할 수 있도록 그 직제 개편이 되더라도 인사 발령에서는 그런 안들이 발령됐으면 좋겠고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재용의 범죄수사팀의 해체로 나타나면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잘 고려해서 인사권을 이제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장충기 전 사장도 소환이 됐었어요. 네네. 사실 이제 가장 윗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건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돈을 빼내가지고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했느냐. 수십억의 뇌물을 줬느냐. 이게 다 이재용에게 그 삼성그룹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조치들을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가치를 뻥튀기 시켰어야만 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국민들의 돈인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려니까 권력을 동원해야 했고 그러니까 권력에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뇌물을 갖다 줬어야 했고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이 배임과 횡령과 사기 사건의 모든 최종 수혜는 누가 보느냐? 부당하게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논리가 특검팀에서도 그리고 지금 수사팀에서도 이 부분이 확립되어 있는 방향이라서요.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이 뇌물 사건 국정농단에서는요. 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량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이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합병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지금의 반부패 4팀. 이 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판결도 파기환송심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